자, 지금까지는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거예요.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점유를 개시했, 을이 점유자예요. 점유 개시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완성이 됐어요. 이 당시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상대로 해서 을은 갑을 상대로 뭐였었나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무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 변동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종전에는 뭐였었죠? 갑이 정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배운 것은 뭐냐? 저당권,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등기사항은 뭐가 있냐면 채권자. 채권자 누구예요? 정이고 채무자는 갑이고 채권에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조가 안 되면 소송을 할 거고 소송하게 되면 이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을은 이 시점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죠. 쟁점이 뭐냐면 을은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를 대항할 수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서 대항할 수 있냐 물어봤죠. 맞죠? 대항할 수 있냐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말소를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말소할 의무가 있는지 을이 정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을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변동보다 좀 약한 그 처분인 이동행위도 대항할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논리 설명합니다. 점유 취득 시 완성이 되면 등기가 되기 전까지 소유권 변동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적 권리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갑은 단순히 점유 취득 시 완성의 사실만 등기가 이루어지는 여전히 처분의 권한이 있어요. 점유 취득 시 완성의 사실이 토지 소유자 갑의 처분 권리 제한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갑이 정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은 적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을이 정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을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자기가 인수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이 저당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채권자가 정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당권을 개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 상관없이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취득한 소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의 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변제하고 말소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만이 임의경매 실행을 따른 소유권의 상실의 위험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을이 정에게 변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소를 했겠죠. 채권의 목적이 달성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변제 다 받으면 말소가 되겠죠. 근데 말소시키고 나서 을의 입장에 보니까 억울해요. 왜냐하면 지금 채무자가 누렸어요. 자기 채무를 갚은 게 아니라 지금 채무자인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출제 범위지만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에는 구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네가 갚아야 할 거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 돈 나한테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갑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된 경우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구상권을 비록 을이 정의 채권을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갑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 배경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의 체계에 따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대법원 판례사에서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는데 그 사안이 뭐냐면 일단은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점유취득시 완성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 모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뒀을 때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토지갑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상실해요. 점유취득에서. 더 나아가 적법하게 설정한 저당권에 대해서 을이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에 대해서도 구상채무를 인정하게 되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거는 좀 그런 어떤 배경을 아셔야만이 논리적으로 다 100%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하에 구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냐? 못한다. 없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처럼 알고서 했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즉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더라도 지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더라도 저당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유효하게 존속하겠다는 얘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변제하지 않는 한. 정확한 변이면 그 저당권의 채권에 변제되지 않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소를 하려면 갚아내는 겁니다. 돈을. 자, 두 번째, 완성자가 대의 변제. 자, 을이 저당권의 정의 채권을 변제를 했어요. 그 경우에 소유자, 즉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자, 페이지 189쪽에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사안은 전 소유자인 갑이 점유취득시효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제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즉 소유자가 갑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정으로 변동된 경우는 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냐 몰랐다냐 구분을 했었습니다. 몰랐던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심지어 대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는 경우는 어떻게 했죠? 대상청구권 인정되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은 삼각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할 수 없다. 판례는 몰랐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적법한 권리 행사 몰랐던 경우 적법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을은 저당권이 존속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을 변제한 거지 타인을 위해, 즉 타인이 갑을 위해서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결론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취득시효 중단. 취득시효 중단, 소멸시효처럼 소멸시효도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도 중단이다. 그럼 취득시효 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얘기했습니다. 종래 점유 상태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계속 점유한 것을 파괴시키는 거.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 등에 해당되냐? 아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의 가압류, 압류도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럼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건 출제된 바 없습니다. 안 되는 것만 물어봤습니다. 왜 특히 이 부분이 출제가 됐냐면, 자, 법에는 법조문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민법에 있습니다. 중단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의 승인, 재판상 청구, 압류, 감 이런 게 딱 예시가 됐어요. 근데 취득시효 규정에 보면 취득시효 중단 제목 해놓고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압류나 가압류도 취득시효 중단이 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중단 사유는 점유 상태 계속을 파괴하는 것인데 압류, 감류가 이런 걸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언뜻 보면 해당될 것처럼 보이지만 중단의 개념을 비춰봤을 때 이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압류, 가압류는 강제, 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강제 집행을 위한 거거든요.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수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로써 압류나 가압류로서 종래의 점유 상태에 계속이 파괴될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취득시효 이익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 이거 이익 포기할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점유자가 근데 포기를 하려면 뭐야죠? 알고 나서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알고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소유자다여 이로 인해 생긴 법률사 이익을 받지 않겠다. 이익 나 받지 않겠다. 그게 뭐다? 포기인데 중요한 건 뭐였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취득시효 이익 포기는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포기 의사를表할까? 상대방.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법률상의 소유자한테 해야만이 포기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 단독행위인데 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포기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수령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기억나시죠? 또 하나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냐? 법률상 소유자와 예형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외형상 소유자한테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게 깔리는 겁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 등기부상 권리자의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자일 때 등기부상 소유자일 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을의 등기가 효력이 없어요. 그 결과 병의 등기도 효력이 없어요. 그 결과 법률상 소유자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누구 상대로 한다? 병이 아니라 갑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배웠죠? 마찬가지로 포기 또한 이렇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병이 아닌 진정한 소유자인 지금 법률상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의사 표시를 수령해야만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병에 대해서 포기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전히 점유취득 완성 원인이라서 갑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포기의 의사표시 소유자는 누구다?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했으면 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에 기출지문으로 뜹니다. 네. 진정한 소유자 상대로.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민총회 단독행위일 때 배웠던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두 번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의사표, 포기의 의사표시를 수령해야만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상대방은 누구다? 진정한 법률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포기의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공부했습니다.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핵심적인 이해 포인트를 다 설명했습니다. 계속 부연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향후에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교과서나 판례 내용 이해할 때 이해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반복학습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